이게 선풍기의 이 뒤편에다가 이게 딱 약간 길게 수십 개 또는 수백 개의 금속 통로를 가진 것을 통해서 바람을 빨아들입니다. 현재는 이 바람은 이게 양 옆에서 빨아들여서 앞으로 내뿜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에 스크류 구조 가지고 있어서 안에다가 이렇게 오목한 홈들을 파져갖고 금속 어떤 금속 통로에 그것을 이제 좀 더 차갑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히트 파이프 원리를 따라서 냉매 물질 플러스 금속 통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이제 물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빨아들여 가지고 이 바람을 이쪽으로 보내준다는 거죠. 이쪽으로 보내줍니다. 또는 모터가 안에가 들어가 있습니다. 모터에도 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빨아들여서 이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그러니까 이렇게 좀 더 커도 상관없겠죠. 그런 게 금속 통로가. 그럼 훨씬 더 시원하다는 게 제 이론이거든요. 이건 에어컨, 냉장고, 냉풍기 만들 때도 동일하게 적용을. 바람을 빨아들일 때부터 원천적으로 금속 통로와 냉매 물질을 통과를 해서 차갑게 해서 그거를 이렇게 쓴다는 거죠. 에어컨, 냉장고 이렇게 이런 데도 안에서 그 공기를 순환할 때도 이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건물 같은 데나 방 안에다가 설치를 해서 중앙 냉난방 많죠. 그래서 그래서 금속 통로를 통과해서 공기를 차갑게 만든다. 또는 그것을 금속 통로가 아예 그냥 금속 덩어리여서 그걸 가열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작은 단위로 공기나 물을 이렇게 해서 끓여가지고 그것을 공급할, 양식장 같은 데도 공급할 수 있고, 원자력 발전, 수력 발전, 또 화력 발전, 그 다음에 뭐 그게 또 모든 이렇게 그다음에 석유, 석탄 발전 이런 가스 발전할 때도 이렇게 물을 작은 단위로 쪼개서 금속 통로를 통과하면 되게 빠르게 가열할 수 있다. 그걸 이제 큰 물통으로, 큰 보일러통으로 옮겨서 전기 발전한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런 금속 통로를 차갑게 차가운 뭐 이렇게 펠티어 소자를 통해서는 차갑게 냉각을 시켜주면은 굉장히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데 그것이 일종의 그러면 에어컨 마찬가지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뭐 어떤 냉면 만들 때 그런 육수 그런 방식도 안에가 이제 스덴통이면 스덴이라 그러면 금속 냄새도 안 나요. 그렇게 해갖고 차가운 물을 정수기에서 공급하거나 정수기 방식으로 공급하거나 냉면 같은 거 만들 때도 액상을 차갑게 하거나 이런 기타 다른 뭐 이렇게 차갑게 하거나 뭐 이렇게 가열을 해갖고 뜨겁게 하거나 이렇게 가열하는 원리는 뭐 전기도 있을 수 원자력, 석유, 석탄, 가스, 뭐 화목난로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겠습니다. 일련은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중앙 냉난방 할 때도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도심 같은데 이것을 바람을 빨아들인다. 그래서 바람을 빨아들인다. 이것을 환풍기 팬 같은 것을 이렇게 내뿜는다. 여기다 부주포망, 금속망, 금속망 플라스틱만 해가지고 공기를 이렇게 그 간단한 방식으로도 공기를 정화시키고 매연을 없앨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내에도 쓸 수가 있고요. 이것을 KT 홈쇼핑 어떤 데서 이거를 고기 냄새 후드 잡는데 고기 냄새 후드로 해가지고 고기 냄새 없애는 데 사용하실 텐데 제 기술의 대방송의 특성상. 그래서 어쨌든 제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정부 국정원이라 행정안 노동부 경찰 서울시 인천시 서울특별시 국가기관에 20몇 개가 홍보를 하셨는데요. 그 후부터 계속 이런 현상이 지금 YTN의 제 기술이 국가 어떤 정보 출연 연구기관에서도 나온다라는 거죠. 자, 제 기술이 왜 똑같이 무더기로 나오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습니다. 플라스틱 창문 얘기했을 때 이렇게 뭐 보석상에다 이렇게 플라스틱창을 설치를 한다 그랬더니 그걸 또 YTN에 내시고 서울시에는 플라스틱창 유리창에다 유리창을 덧대는 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홈을 파가지고 이렇게 접착을 하는 기술을 쓰셔야 되는데 그걸 쓰신 건 아니시겠죠. 플라스틱창도 얇게 여러 겹 들어가서 밑에 투과들을 좋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플라스틱창이 바깥에 있고 안에 유리창, 플라스틱창 바깥에 안에는 아크릴창, 플라스틱창 바깥에 안에는 투명 필름, 플라스틱창 바깥에 있고 안에는 투명 매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창에도 안에가 투명 필름, 유리창에도 투명 매트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단열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프라시아 방탄필름, 프라시아 방탄필름, 약간 방탄 소재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프라시아에 유리창에다가 유리석용 코팅 예사랑 유리막을 넣어서 내열 구조를 갖춰주고요. 그렇게 되면 외부의 열 같은 것도 쉽게 침투를 못하게 되고, 또는 그런 플라스틱 같은 거는 이렇게 디스플레이 정체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열에 잘 강해서 변형이 안 되게 해가지고, 여기다 금속 원성 다양한 펄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유리창 이렇게 어떤 좀 예쁘게 만들어 놓거나, 수많은 되게 색이 통과해서 자연빛, 인공빛으로 해서 환상적인 창문도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리창 같은 거나 프라시창을 갖다 전문가 아니더라도 재단만 해오면 딱 끼우는 방식, 피스 방식이든 어떤 방식이든 끼우는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대박 날 수도 있는데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전문가가 끼워야 되죠. 그래서 그거를 아예 그냥 이렇게 끼우는 방식으로, 피스 방식으로 조이든가 뭐 다양한 방식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딱 놓고 딱딱하면 딱딱 장갑. 방범창도 이와 같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방범창 이렇게 철사를 딱딱 그 재단에서 오면 딱 놓고 딱 조여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딱 돌리면 조여지고, 그래서 딱 잠가지는, 그것이 이제 피스 방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벤트 하나에 구멍 뚫고도 전 세계에 특허났어요. 안경 같은데, 이렇게 선글라스나 이런 고글 같은데도 이게 눌리죠. 여기다가 이 코에 걸치는 이 부분을 홈을 좀 파주면은, 그래서 압이 형성되어서 잘 미끄러지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홈의 모양은 다양하다 하겠습니다. 그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예, 남의 기술을 부담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이런데 선풍기 같은 것도 이게 바람을 빨아들이는 이렇게 통로가, 원래는 선풍기 옆에서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여기를 모터를 좀 통과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양 옆에서 크게 만들어 가지고, 그럼 현재 선풍기 형태가 아니죠. 공기를 빨아들인다. 이게 금속 통로를 통해서, 금속 통로 이렇게 넓다랗게 클 수도 있고 그래요. 이제 한쪽만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바람을 빨아들이고 금속 통로를 통과해서 이렇게 하시면 이제 제 기술이 되겠네요. 여기다가 이렇게 이런 펜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 금속을 좀 더 붙여주는 거예요. 전체가 무겁지 않고 손도 다치지 않으면서도 여기다 금속을 더 붙여주면 좀 더 시원하다. 또는 여기다 홈을 좀 파준다. 가로 세로가 됐든 동그랗든 홈을 파주면 좀 더 시원하다. 또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거는 그 파리채인데 구멍이 뻥뻥 좀 완전히 뚫려 있지는 않아요. 뻥뻥 뚫려 있는데, 이런 식으로 부채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보다 시원하다라는 거죠. 이거는 파리채지 부채가 아닙니다. 부채를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또는 이것처럼 바람을 뻥뻥 이렇게 미세한 구멍을 이렇게 뽑아주면, 이렇게 해주면 선풍기가 엄청 시원합니다.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하나의 회전축에, 모터 회전축에 여러 개의 프로펠러를 돌리는 구조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비행체에서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배에서도 가능하고, 이런 제가 리어카 같은 데도 이렇게 뒤에다가 자전거나 이렇게 어떤 자동차, 리어카 이런 데서도 뒤에 프로펠러 펜을 좀 돌려줘서 밀어주는 구조를 말씀을 드렸었죠. 쓰시면 저기 전동카도 가능하고요.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의 프로펠러를 다는 구조, 킥보드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데다가도 이렇게 금속 통로를 통과한 것 같아요. 부직포망을 좀 둬가지고 여기서 그 금속 통로를 통과를 할 때 공기가 정화되는 이렇게 선풍기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환풍기 같은 데도 부직포망이라든지 공기 필터망을 둬서 공기를 정화시켜서 안의 공기를 바깥의 공기를 안쪽으로 정회전, 역회전을 통해서 하거나, 환풍기를 2세트로 만들거나 4세트로 만들어서 안의 공기를 바깥의 공기를 안쪽으로 각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겨울철에 춥지 않도록 창문 여닫이 구조와 더불어 단열재를 같이 결합한 구조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환풍기의 속도도 강중량으로 만들 수 있어요. 전기양을 따라서. 이런 선풍기도 전기양을 따라서 강중량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어 방식이지 그런 전기의 양을 따라서 하진 않아요. 스피커라든지 또는 조명 같은 핸들, 뭐 형광등이 됐든 뭐 이렇게 LED 등이 됐든 조명도 자동차 전조등이 됐든 전기양을 따라 강중량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 모터 앞으로 이렇게 반도체 소자, 이렇게 CPU
반도체 소재가 아니라 CPU라든지 반도체 칩 또는 그 전자기판, 회로기판 자체에서 몇 개의 전기 양을 따라서 강중력을 만들어내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됐든 뭐 파워가 됐든 그래서 하나의 배터리에서 여기서 5개다 그러면 뭐 수천 개도 마찬가지 올리는 여기서 전기선을 각각 연결하면 충전도 빨라요. 자동차 연료전지, 납축전지 다 되고요. 파워뱅크도 됩니다. 그래서 몇 개의 전기 배터리에서 갖다 쓰느냐에 따라서 전기량을 강중량으로 만들어내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 파워뱅크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일종의 전기 창고란 말이에요. 12.5V, 30V, 60V, 110V, 120, 이렇게 220, 380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감압과 증폭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증압을 이렇게 그 YTN의 어떤 파워뱅크 회사가 제가 파워뱅크에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대로 하시더라고. 뭔 배짱인지 모르겠는데요. 이것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함부로 쓰지 마세요. 제 측에서는 민영사를 갖고 제가 외국의 기술을 팔았을 때 이거 엄청 비싼 기술인데요. 전 세계 로봇 같은데 로봇 기판 들어갈 때도 그렇고 전기형을 이렇게 로봇 같은데도 배터리가 안에 많이 달려 있을 거예요. 이 배터리 합해 갖고 여기는 전기 10, 여기 20, 왼다리 50, 이렇게 오른쪽 다리 70 각각 부위별로 틀린 전기를 보내는 기술에 해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로봇의 자세 제어라든지 이런 전기를 효율적으로 쓰는 방식이 하는데 이게 전 세계 전자기판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비행체의 자세 제어, 배열 자세 제어도 들어가고요. 전기량을 몇 개의 배터리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느냐 이런 하시면 이제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몇 개의 배터리에서 해가지고 그 전기량을 갖다가 묶느냐에 따라서 몇 개의 배터리 갖다 쓰냐에 따라 전기량을 틀리게 갖다 쓰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게 이제 미래 기술로 들어가는데 굉장히 비싼 기술이 될 수 있어요. 전 세계 모든 전자 혈압기판에는 이게 다 들어갑니다. 앞으로 반도체 칩 명령 구조에서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가전부터 모든 방산 기술까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파워뱅크 회사에서 이렇게 멋대로 쓰시더라고요. 파워뱅크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한전 같은 데 감압과 증폭을 할 때도 이 기술을 써요. 그럼 이런 전기 배터리가 이런 배터리 종류에 상관이 없는 거죠. 상관이 없습니다. 자동차 연료전지, 납축전지, 파워뱅크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500개든 1000개든 10,000개든 상관이 없는 상관이 없어요. 동일한 원리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콘덴서, 금속 콘덴서 있지 않습니까? 콘덴서도 이와 같이 할 수 있다. 배터리 캐패시터, 모든 반도체 회로에도 캐패시터가 이와 같은 똑같이 역할을 한다는 거죠. 똑같이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함부로 쓰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재산권을 가상적으로 모두가 들었다. 그러면 각 정부 자원에 들었다. 제 페이스북에 주한미 대사관이 계속 몇 년째 광고 내시고 국정원도 광고 내시고 대한민국 정부란 이름으로 광고 내시 계속 증거 관련된 영상을 올렸는데요. 나중에 제가 기술을 공개해 버리면 거기서 못해요. 네, 어떤 데라도. 그 다음에 그래서 기술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또는 거기서 어떤 기술, 반도체 기술이라든지 어떤 것은 그러면 그동안에 그 기업이 갖고 있던 기술 우위가 끝난다 그러면 그게 또 파산돼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제 기술 자체가. 그래서 제 기술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의 기술을 뛰어넘는 그런 기술과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그래서 함부로 쓰시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YTN에 지금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제 기술이 한 50가지도 넘을 것 같은데 YTN의 어떤 중소기업들이 이게 중소기업인데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기술마다 제 기술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모둠으로 방송가의 프로그램에서도 저기 식품기술 내놓으면 거기서 꼭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계속 나오고 하여튼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자기 기술을 지적재산권 위반해서 가상적으로 전 세계가 들었다. 모두가 들었다. 가상적이에요. 진짜는 아니고 들었다 그러면 거기 돈 자기에게 제일 먼저 위반한 사람이 제일 먼저 만들었다. 위반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이제 거기다 특허를 주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중국이 만약에 가상적으로 중국이 내 기술을 갖다 멋대로 이렇게 만들었다. 또는 시켜서 만들었다. 다른 나라. 그래서 뭐 이렇게 시키는 그러면 그걸 갖다가
거기에다가 미국이 그 지적재산권 위반해서 메모저 만들었다 그래서 거기다 또 특허료 주겠어요? 미국이 만약에 그래도 중국이 주겠습니까? 안 주죠. 전 세계 나라가 위반해서 만든다 해서 주겠냐고요. 네, 그것은 이제 방산 기술에도 제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방산 기술도 향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제 기술 외국에 안 사간다고 보장 못 하잖아요. 사갔을 때 방산 기술도 이제 수출을 못 하게 되거나 내 기술에 들어가면 많은 그에게 벌금을 맞을 수도 있어요. 생산도 못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함부로 이렇게 지적재산권 위반해서 가상적으로 모두가 다 아는데 말을 못 하고 네. 그래서 자기가 맨 먼저 위반해서 지적재산권 위반해서 지적재산 민영사를 갖고 있습니다. 만들었다 해도 거기다 특허를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제품액을 반영해서 대량 생산했다, 그럼 엄청난 벌금 맞고 회사 파산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기술이 많이 쓴 만큼, 기술이 몇 시까지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 기술 하나하나당 기술료 내셔야 돼요. 그래서 엄청난 그에게 파산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한테 자꾸 뭐 법무팀 뭐 어떻게 뭐 하신다는, 그러면 제가 그걸 기술을 공개해 갖고 그렇죠. 기술을 공개했을 때 반도체 기술이다. 그럼 그 파산 맞을 수도 있어요. 너도 나도 다 생산하게 되면은 정부 차원에서 키보드 찍어가지고 돈 지급하고 군인들 훈련시켜서 모든 산업을, 반도체 산업조차도 쉽게 출범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향후 기업이 어떤 누가 됐든 기업의 미래 전망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저로서는 그렇죠. 개인으로 소송을 이렇게 대기업 집단을 상대로 해서 오기 어렵기 때문에 기술 공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기술 팔 게 굉장히 많아요. 기술 아이디어도 많고 그걸 몇 개 공개한다 해서 뭐좀 파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이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네.